최근 한준서가 열심히 구는 모습이었다. 결혼 생활에 두 번째 봄이 찾아온 줄 알았다. 그런데 주주들이 그를 놀리는 말이 들려왔다. 어때요? 비서양에게 언제 손을 댈 거예요? 한준서가 흐느적거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요즘 연습 좀 했지? 아직 괜찮아. 20대 초반 애들 상대하는 건 식은 죽 먹기야. 영상 속 남자들의 우스갯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내 가슴속이 서늘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중에 그가 절망적으로 내 앞을 막아섰다. 내 잘못이야. 집에 돌아가자. 제 이름은 김연희입니다. 그는 20대 초반 소녀를 상대하려 했죠. 저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거울 속에서 고민의 흔적 없이 매끈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한준서와 결혼한 지 4년. 이미 그는 저에게서 신선함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도 체면을 잃지 않으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싶었어요. 한준서가 어떤 사람에게 빠졌는지. 오후 2시. 그의 회사에 도착했을 때 유리창에 비친 햇살이 어린 여직원의 솜털까지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준서가 그녀를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부인님, 문 앞에 중년 비서가 어색해했습니다. 목소리에 놀라 두 사람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 여자애가 벌떡 일어나 조신하게 인사했죠. 부인님. 가느다란 목소리로 슬쩍 저를 훔쳐보았습니다. 한준서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왜 왔어? 제가 방카드를 책상 위에 올려놓자 그는 눈동자를 흔들며 카드를 움켜쥐었습니다. 알았어. 일단 돌아가. 회의가 남아서. 문을 나서며 그 여자의 앙증맞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 총님. 저분이 아내예요? 남자의 속삭임이 이어졌습니다. 괜찮아. 자주 오지 않으니까. 쌀쌀한 봄날. 호텔 앞에서 밤새 기다렸어요. 그는 오지 않았죠. 새벽이 밝아올 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는 장소에서 어떻게 그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겠어요? 호텔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한준서는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순간 그의 동작이 멈추더니 시선을 던졌어요. 확인했어? 내 동선 수상하다고? 조소를 머금은 말투가 이어졌습니다. 밖에서 하룻밤 새웠지? 이번 기회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네. 내 옆을 스치며 던진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오늘 밤 회식 있으니까 안 들어올 거야? 그가 뒤돌아 살짝 웃으며 말했다. 믿지 못한다면 밖에서 또 하룻밤을 보내봐도 좋아. 문이 닫혔다. 찬 공기가 맞부딪혔다. 한파가 허리케인처럼 심장까지 파고드는 듯했다. 사지백회로 퍼지는 냉기가 이를 떨리게 만들었다. 내 핸드폰에는 2달 전 추가한 친구의 상태가 업데이트되어 있었다. 오늘 저녁 만찬에서 사장님의 여자 파트너가 된대요. 히히. 그 만찬. 결국 가지 못했다. 39도 연로 목에 칼이 박힌 듯 아파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한밤 중. 집안은 칠흑 같았다. 침대맡에 물 한 잔 없어 어지러운 몸을 이끌고 물을 찾으러 냉장고를 열었다. 가득 채워진 우유를 보며 멍해졌다. 결혼 초 한준서는 내 불면증을 알게 됐다. 우유가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말에 매일 신선한 우유를 사왔다. 내가 마실 때까지 지켜봤다. 창업 성공 후엔 사람을 고용해 주마다 최신 우유로 채우게 했다. 그땐 날 안고 말했다. 여보, 반드시 최고의 삶을 선물할게. 지금. 삶은 점점 나아졌다. 하지만 그때의 한준서는 사라졌다. 열로 정신이 흐릿해 차갑게 식히지도 못한 뜨거운 물을 들이켰다. 목이 타는 듯 아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잠들기 전 친구의 새 상태가 떴다. 젊은 사장님. 섹시함이 철철 넘쳐 흐르네요. 오늘날 집까지 바래다 준대요. 사진에는 오랜 옆모습이 그녀의 왼쪽에서 핸들을 잡고 전방을 응시하고 있었다. 정말 잘 어울리는 모습이었다. 의식을 잃기 전 문득 떠올랐다. 예전에는 나와 한준서를 두고도 그런 말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참으로 잘 어울리는 부부라더니. 다시 눈을 뜬 건 다음날 정오였다.
핸드폰엔 메시지 하나 없었다. 오히려 친구의 아침 업데이트가 보였다. 공구요가 정말로 하늘을 찌를 수 있군요. 너무 스릴 넘쳤어요. 키키의 머릿속이 쿵 하고 울렸다.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시야가 흐려지는 것 같았다. 하늘을 찌른다니? 나는 멍하니 울음조차 잊은 채 넋 나간 듯 서 있었다. 한준서가 나에게 해명을 해줄 거라 생각했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죠. 그런데 동네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한 총재 곁에 새로운 헤어화가 생겼다는 소문이었죠. 손바닥 위에 올리고 마음속 깊이 간직했다더군요. 절친 수진의 전화가 걸려왔을 때 나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준서 또 바람 피웠어? 그녀의 직설적인 질문에 나는 숨이 막혔어요. 수진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죠. 연희, 내가 비즈니스 행사장에서 그들을 봤어. 혜성의 유명 인사들이 다 모인 자리였는데 준서는 내가 올 걸 알면서도 그 여자랑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었어. 왜 그랬을까 생각해봤어? 이유. 무엇이겠어요? 한준서가 내 반응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뿐이죠. 이혼할까봐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였어요. 수진이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물었어요. 이런 준서를 계속 지켜봐야 할까? 하얀 카페트에 붉은 핏방울이 떨어질 때 나는 간신히 속삭였어요. 먼저 와줄 수 있을까? 나 좀 이상한 것 같아. 병원에서 눈을 뜨자 수진이 내 옆에서 깊게 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너 쓰러져 있는 거 보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 임신해서 유산하는 줄 알았잖아. 비면에 너 드라마 같은 상황 만들지 마. 내 몸으로 바람둥이를 벌하는 건 의미 없다고. 문득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열이 막 내린 환자에게는 미지근한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수진이 급히 물을 떠오르러 가기 전 내 손을 살짝 쥐어줬죠. 서지훈 의사님이야. 대학 때 내가 짝사랑하던 그분인데 여기서 근무하시네. 전망이 괜찮을 것 같아. 병실에 남은 서지훈 의사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는 폐 건강을 신경 써야지. 몸을 추위에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그의 말투는 마치 교수님 같았어요. 수진이 20분이나 걸려 온도를 맞춘 물을 건네며 투덜거렸죠. 마셔. 내가 직접 불어서 시켰어. 미지근한 물이 목을 적시자 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사라진 서지훈 의사의 자리에는 공허함만 남아있었습니다. 임수진이 이를 물었다. 그 말. 아직 대답 안 해줬잖아. 무슨 말? 한준서가 저렇게까지 했는데도 계속 함께할 거냐는 거. 그녀의 핸드폰 화면이 켜졌다. 영상 속 한준서의 손이 한 여자 허리에 올라가 있었다. 익숙한 주주들이 옆에 서서 눈빛을 교환하며 말했다. 성북 쪽에 횟집 하나 있는데 생굴이 특히 맛있더라. 한총님도 기회되면 드셔보세요. 한준서의 손이 여자의 등 아래에서 위로 미끄러졌다. 젊은 애들은 항상 부담스럽군. 주변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여자가 얼굴을 붉혔다. 한총님. 무슨 말씀이세요? 한준서의 손목이 여자의 목덜미를 어루만지며 빙글 돌았다. 신경 쓰지 마. 다 장난일 뿐이야. 나는 시선을 돌렸다. 목이 메어 겨우 소리를 냈다. 수진아. 변호사 좀 찾아봐. 병원에서 나흘을 머물렀다. 퇴원 날. 서지훈의 차에 올랐다. 어색함이 느껴졌다. 뒷좌석에 턱을 괜 임수진이 연신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 왜 그 표정이야? 혜성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인 서 의사 누나랑 연결해준다고 이렇게 신경 써주는데 서지훈이 고개를 돌려 물었다. 몸이라도 안 좋아요? 나는 급히 핸드폰을 감췄다. 아니요. 남자가 시선을 거두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우리 누나는 여성사건 전문이라서 따뜻하게 상담해줄 거예요. 임수진이 얼굴을 내밀며 말했다. 얘는 오랫동안 그 자식한테 조종당했거든. 빨리 쓰레기 버리는 게 좋아. 서지훈이 말을 멈췄다. 대학 때 김연희는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차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내 핸드폰이 진동을 울렸다. 전화 나두의 남자 목소리가 깔렸다. 방금 어머님께 연락 오셨는데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대. 한번 뵈러 가보라네. 결혼 후로 한준서의 집안일은 언제나 내 몫이었다. 시간 내라는 말은 곧 내가 처리하라는 뜻이었다. 임수진의 말이 머릿속을 스쳤다. 주먹을 꽉 쥐고 말했다. 한준서, 전 바빠요. 상대방이 침묵했다. 예상치 못한 답변에 당황한 듯했다. 나는 이어 말했다. 앞으로도 이런 일 절대 맡기지 마세요. 우리 이혼합시다.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를 끊었다. 로펌 1층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측면에서 보인 얼굴에 먹구름이 낀 듯했다. 사무실에서 나온 여자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상담 다 끝났어요. 한 총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그녀의 손에는 그의 정장 재킷이 올려져 있었다. 두 사람이 돌아서는 순간 나와 눈이 마주쳤다. 임수진이 말했다. 세상에, 악연이네. 한준서는 먼저 임수진을 힐끔 보고 시선을 서지훈에게로 옮겼다. 눈을 가늘게 뜨며 바쁘다더니 야남자랑 놀고 있었던 거야? 임수진이 얼굴을 찌푸렸다. 한준서, 너 말투가 왜 그래? 넌 여기서 뭐 하냐? 야 여자랑 놀고 있었던 거야? 옆에 있던 비서양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전 한 총재 비서예요. 함께 업무 보러 온 거예요.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임수진이 비웃었다. 밖에서 거의 달라붙을 뻔했는데 무슨 오해? 한준서가 그녀 앞을 가로막았다. 눈매가 차가워졌다. 임수진, 말 조심해. 임수진이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 김연희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을 찌릿하게 응시하며 우리 둘 사이 일인데 다른 사람 끌어들이지 마. 한준서, 내가 이혼할 거야. 그가 잠시 멈칫했다.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김연희, 이 말 진담으로 받아들이면 네가 뒷수습 못할 거 생각해봤어? 눈썹을 치켜 올리며 응? 김연희가 반복했다. 이혼할 거야. 한준서가 시익 웃었다. 좋아. 마침 법무법문 앞이네. 여기서 바로 협의서 작성하자. 김연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계단을 오르는 중 들려온 건 비서양의 사과 목소리였다. 한 총재. 어쩌죠? 부인님이 저 때문에. 한준서의 목소리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신경 쓰지 마. 연기하고 싶으면 끝까지 하게 놔둬. 문에 들어서자 서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이었다. 지훈 씨 말로는 혼자 오신다더니 남편님도 오셨네요. 바로 협의 시작할까요? 뒤에 있던 남자가 급격히 얼굴을 찌푸렸다. 김연희를 꽉 물고 늘어지는 눈빛으로 내가 이혼 예약을 했어? 사무실 안에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한준서가 참는 듯 말했다. 김연희, 여기까지 오는 건 좋은 꼴 아니다. 말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엔 김연희에게만 들리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비서양은 따라 들어오지 않고 입구에서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한 총재. 아까 말씀하신 어머님 병환, 간들거리는 목소리가 한준서의 이성을 되돌려 놓은 듯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짜증스럽게 말했다. 김연희, 이런 유치한 놀이에 시간 낭비할 수 없어. 진짜로 이혼할 거면 하루면 충분해. 스스로 불구덩이에 뛰어들고 싶으면 협의서 작성해서 보내. 말을 마치자 그는 문 밖에서 기다리던 비서양의 손을 잡았다. 큰 걸음으로 사라졌다. 서 변호사가 잠시 당황하다가 금방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제가 먼저 재산 평가부터 도와드릴까요? 김연희가 꽉 쥐었던 손가락을 살짝 풀었다. 네. 절차가 끝나자 임수진이 서지훈을 막았다. 서 이사님, 같이 식사하시죠. 연희 씨가 정말 고맙다고 하던데요. 그의 검은 눈동자가 김연의 얼굴에 머물렀다. 김연희는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서 이사님, 시간 괜찮으신가요? 서지훈에게 너무 많은 신세를 졌어요. 마음 편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서지훈의 정교한 눈매가 살짝 휘어졌어요.
시간은 있어요. 식탁에서 임수진이 불만을 털어놓았어요. 너희가 사귀기 시작했을 때부터 한준서는 계속 너를 길들이려 했잖아. 지금 그가 높은 위치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학 때 그가 먼저 널 쫓아다녔다는 걸 잊지 마. 그때 그는 그냥 가난한 청년이었고 만약 그가 아니었다면 아마 넌 이미 서지훈과 내 표정을 본 그녀가 말을 멈췄어요. 서지훈은 여전히 메뉴판을 보며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의 길쭉한 손가락이 슬라이드하듯 움직였어요. 나와 뭐라고? 계속 말해보세요. 머릿속이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임수진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눈으로 애원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당사자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니 가장 창피한 순간에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어요. 다행히 임수진이 입을 다물었어요. 가게 안에서 미풍이 서지훈의 머릿결을 스쳤어요. 그는 아주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김현희 씨 입맛은 변하지 않았나요? 나는 얼어붙었어요. 그의 하얀 손가락이 스크린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물만두, 라자지, 마라오리두, 모두 내가 좋아하는 메뉴들이었어요. 서 이사님, 그가 고개를 들며 온화하게 물었어요. 왜요? 이제 안 좋아하시나요? 임수진이 화장실에 간 사이 서지훈이 말을 꺼냈어요. 사실 당신은 항상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서지훈이 미소 지었어요. 학교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몰래 당신을 칭찬했죠. 정말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창들이 나에 대해 했던 칭찬들을 차분한 목소리로 따라했어요. 어느새 마음의 긴장이 서서히 풀려가고 있었어요. 그가 갑자기 말했어요. 우린 모두 당신이 의학을 포기하고 가정에 매인 게 정말 아쉽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쓴맛이 입안에 퍼지는 것 같았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한준서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였어요. 혼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만약 갑자기 이혼하게 된다면 난 어디로 가야 할까? 뭘 해야 할까? 그는 레몬워터를 한 모금 마시며 평온하게 말했어요. 우리 과에 아직 실습 간호사 자리가 남아있어요. 나는 충격받은 채 그를 바라보았어요. 감히 상상도 못했던 말을 담담하게 내뱉는 그였어요. 김현희 씨,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나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식사가 끝난 건 저녁 무렵이었어요. 하늘은 살짝 어스름해지고 있었어요. 집안은 조용했어요.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서 남자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다른 남자랑 즐겁게 놀았나? 나는 깜짝 놀라 몸을 떨었어요. 허둥대다 인쇄한 협의서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일어서던 그는 걸음을 내디디며 서류를 주었다. 조명이 번쩍 켜졌다. 서류를 훑어보더니 뺨을 깨물며 비웃었다. 재산 평가까지 다 해놓다니. 김연혜. 정말 내 작품이지. 본능적으로 뒷머리가 저리기 시작했다. 반걸음 물러서며 입을 열었다. 한준서. 이혼하자고 약속했잖아. 그가 성난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너한테 박대라도 했어? 난 멍해졌다. 한준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내 심리전 하려는 거지? 나는 주저앉아 평가서와 이혼 서류를 한 장 한 장 정성껏 집어들었다. 이미 사인해뒀어. 한준서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진지한 표정으로 서류를 건넸다. 그 여자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어서 이혼해서 공개적으로 삼자구설에 오르지 않게 해야지. 사인해. 준서 총. 그가 나를 응시했다. 온몸에 소름이 돋을 때까지도 서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경 쓰인다면 앞으로 조심할게. 잠시 망설이던 그가 덧붙였다. 아무도 모르게 할 거야. 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한준서가 변명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다. 애가 너무 어려. 갑자기 끊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나는 서류를 신발장 위에 올려두었다. 그 여자랑 끊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사이를 정리하자는 거야?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다.
무거운 분위기를 뚫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현관에서 무언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났다. 곧이어 한준서가 바람처럼 달려와 내 어깨를 붙잡았다. 비면해. 나랑 끝내겠다는 거야? 그 남자 때문이지? 이건 배신이야. 내 동의는 어디 갔어? 순간 눌린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한준서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가슴을 헐떡이며 담배에 불을 붙인 그는 목이 메인 채 말을 이었다. 진정해봐. 밖에 남자들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야. 나를 떠나면 이혼녀 신세다. 남자들이 이혼녀랑 결혼할 거라 자신 있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말에 난 할 말을 잃었다. 한참 만에 겨우 입을 열었다. 그런 건 당신과 무슨 상관이죠? 그의 얼굴이 암담해졌다. 하지만 난 아기가 있어서 한 말이 아니었다. 진심으로 묻고 있었다. 이혼이 완료되면 우리는 완전히 남남이 될 텐데. 내 사정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는 담배를 털어내리더니 내 손을 잡았다. 비면해. 난 남자야. 흰쌀밥이 맛있어도 매일 먹을 순 없잖아. 보통 사람들도 가끔은 국수나 만두를 찾는 법이지. 충성심 빼곤 다 줄 수 있어. 욕심만 많으면 안 되는 거 알아? 내 시선은 그의 손에 머물렀다. 손 놔. 그가 멍하니 서 있다. 내가 말했다. 한준서. 내가 역겨워. 그는 화가 난 듯 내 손을 내던졌다. 그 자식이 대체 무슨 약을 넣었길래. 의자를 걷어차며 소리쳤다. 너랑 잔다고 해서 그 놈이 다른 여자랑 안 잤을 것 같아? 나는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서지훈 씨는 자식이 아니에요. 제 대학 동문이자 지금 저를 도와주는 은인이에요. 전 당신 주변 사람을 공격한 적 없어요. 그러니 당신도 제 친구를 모욕하지 말아주세요. 그가 몇 초 동안 말문이 막힌 듯 했다. 비웃듯이 말했다. 친구. 유부녀가 무슨 친구를 사귀고 다닌다는 거야?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도대체 이 결혼이 무슨 의미였는지 갑자기 이해가 안 됐다.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어째서 바람핀 뒤에야 알게 된 걸까? 짐을 싸기 시작했다.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다. 협의서에 서명해요. 법정까지 가는 건 서로 좋지 않아요. 문을 나서는 순간 거실에서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났다. 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마.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비로소 가슴이 놓이는 것 같았다. 하늘은 어두워졌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개어나는 느낌이 들었다. 임수진이 달려왔다. 그 개자식 뭐라고 하진 않았어? 나를 훑어보며 말했다. 이럴 땐 나를 데리고 가야지. 서지훈이 가치 밑에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서 이사. 시선이 그녀 뒤에 서 있는 검은 차량에 머물렀다. 헤드라이트가 살짝 깜빡였다. 나는 말을 더듬었다. 서지훈 씨는 먼저 가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차에서 내린 남자가 내 손에 든 캐리어 2개를 받아들었다. 이사하는데 혼자 힘들 텐데요. 나는 어색함을 감추지 못한 채 차에 올랐다. 임수진 집에 잠시 머물기로 했다. 서지훈이 짐을 내려놓으며 온화하게 말했다. 휴식 취하세요. 인턴 관련해서는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가 떠나자 수진이 눈짓을 했다. 연희야. 못 봤어? 서지훈 씨 분명히 아직도 널 좋아하는 눈치던데.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 하늘의 달처럼 완벽한 그 사람이 나 같은 이와 얽힐 필요는 없었다. 그건 보은이 아니라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짓이었다. 병원에서 차분한 진료 기록 검토 소리만이 흘러나왔다. 모든 직원들이 각자의 일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수근거렸다. 어린애도 아닌데 우리 병원에 인턴으로 들어오다니. 빽이 있는 모양이네. 수많은 시선이 연희에게로 모아졌다. 얼굴이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다. 뒤에서 차분한 발소리가 다가왔다. 서지훈 의사가 미소를 머금은 채 간호실에 밀크티를 올려놓았다. 이 언니.
바쁘신가요? 연희 씨는 제 대학 동기인데 잘 부탁드립니다. 다들 마실 것 가져왔어요. 속삭이던 소리가 뚝 끊겼다. 간호사장님도 연희를 의아한 눈길로 바라봤다. 서의사 동기라니. 그래서 우리 병원에 오셨군요. 엘리트시네요. 따뜻한 밀크티가 연희 품에 쏙 들어왔다. 아픈 데가 다 낫지도 않았는데 차가운 건 마시지 마세요. 서지훈은 별다른 말 없이 자리를 떴다. 컵을 움켜쥔 손가락을 비키자 반당이라고 적혀 있었다. 연희 평소 취향이었다. 서지훈이 떠나자 동료들이 달려들었다. 연희 씨, 서의사랑 아는 사이예요? 우리 과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의사인데 대학 때 연애해본 적 있어요? 전혀 몰랐네. 서의사가 옛 동창을 이렇게 챙겨줄 줄이야. 여직원들의 태도가 방금 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간호사장님이 기침을 하자 모두 흩어졌다. 의사실 방향을 바라보며 연희는 멍 때렸다. 서지훈. 정말 좋은 사람이야? 퇴근 첫날. 임수진이 신입 환영회를 열자고 졸랐다. 그녀는 이를 어둠에서 벗어난 새 출발이라고 표현했다. 붉은 기름이 둥둥 떠오르는 냄비에서 김새가 피어올랐다. 서지훈은 흰 셔츠 위에 앞치마를 두른 채 앉아 있었다. 신입 동료. 퇴근 잘 했어요? 평범한 인사말이었지만 그의 말투에는 약간의 놀림이 섞여 있었다. 연희는 김 속에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참을 수 없었다. 술잔이 부딪혔다. 임수진이 환호했다. 연희야. 새 출발을 축하해. 갑작스런 전화벨이 울렸다. 붉은 눈을 숨기려고 급히 수화기를 눌렀다. 취한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연희. 어디야?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준서가 이어 말했다. 우유 구독 기간이 끝났는데 연장할까? 연희는 멍해졌다. 그가 내 불면증을 기억하고 있다니. 이사한 후 이혼 스트레스로 잠을 못 이룰 줄 알았는데 오히려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밤을 보낸 것 같았다. 해지하세요. 앞으로도 이런 질문은 하지 마세요. 핸드폰에서 깊은 숨소리가 들려왔다. 도대체 더 바라는 게 뭐야? 세상에 다 알려지게 만들 셈이야? 난 한가의 부인은 너뿐이라고 했어. 앞에서 누군가 잘게 썬 고기 한 접시를 건넸다. 서지훈이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고기 다 됐어. 어서 먹어. 전화 놔둔 남자 목소리가 갑자기 흥분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밖에 있다고? 다른 남자랑 같이?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전 바쁜데요. 다음에 연락할 땐 서류에 서명한 상태로 해주세요. 통화를 끄는 순간 가슴이 뒤숭숭해졌다. 술은 한 잔도 다 마시지 못한 채 다시 진동이 울렸다. 한준서가 새로운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날 내가 이사 갈 때 그 남자가 함께하는 걸 봤어. 나는 멍해졌지만 한준서의 의도를 알 수 없었다. 그냥 블랙리스트에 추가하고 폰을 내려놓았다. 임수진과 술잔을 부딪히는 동안 머리가 점점 어지러워졌다. 술에 취한 채 차 뒷좌석에 휙 던져졌을 땐 서지훈의 체온이 느껴졌다. 그는 시트에 기대어 희미한 중얼거림을 내뱉었고 나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참으며 가능한 한 거리를 유지했다. 집에 도착하자 임수진의 취기가 싹 가셨다. 연희야. 왜 서이사님을 고려하지 않는 거야? 대학 때만 해도 내 이상형이라고 했잖아. 머릿속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대답했다.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설사 이혼한다 해도 그런 분과는 어울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갑자기 그가 속삭이던 목소리가 떠올랐다. 김연애 씨.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은 정말 소중하답니다. 업무 초반은 힘들었지만 배운 것들을 토대로 정리해 나갔다. 퇴근 후 서 변호사를 만났을 때 한준서가 서명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전했다. 소송을 준비하라는 조언에 머리를 끄덕였다. 변호사의 마지막 질문에 단호하게 답했다. 이혼 각오는 됐습니다. 메시지를 보내자 곧바로 임수진 집 앞에서 한준서를 마주했다. 그는 취한 듯 내게 다가오며 벽으로 밀어붙였다. 김연혜.
실력이 늘었구나. 왜 이혼을 고집해? 그 놈 때문이야. 내가 너를 안 만져줘서야? 술기 섞인 입술이 내려왔다. 어둠이 짙은 골목길 구석에서 나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그를 밀쳐냈다. 탕,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근처 감등이 모두 켜졌다. 한준서가 멈칫하며 맞은 뺨을 손가락으로 문지르더니 도통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물었다. 한 대 때리면 기분 풀렸어? 눈앞이 흐려졌다. 뒤에서 누군가 달려와 내 손목을 잡고 앞을 가로막았다. 한씨. 김연애 씨와 이혼 절차 중이시잖아요. 내 시선에 한준서의 얼굴이 확 굳었다. 부부 사이에 끼어드는 건 신상에 좋지 않을 겁니다. 서지훈 의사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연희 씨는 이미 결심하셨습니다. 그의 넓은 등이 나를 완전히 가렸다. 친구라면 당신이 그녀를 상처 입히는 걸 지켜보지 않을 거예요. 한준서가 빈정대며 웃었다. 친구. 그 속내를 모를 줄 알았나? 내 앞에 선 서지훈이 잠시 침묵했다. 네. 이혼하시면 제가 연희 씨에게 고백할 겁니다. 그땐 한 씨와 상관없는 일이 되겠죠. 말을 끝내기도 전에 주멸질 소리가 울렸다. 비명을 지르는 사이 두 남자가 내 앞에서 난투극을 벌였다. 살을 내는 듯한 주먹들이 오갔다. 경찰서 조정실에서 둘은 각자 얼굴에 상처를 입은 채 마주하고 있었다. 서지훈이 나직하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잘 해결될 거예요. 내가 주먹을 꽉 쥐며 증언했다. 한준서 씨가 먼저 손을 댔어요. 그의 얼굴이 새까맣게 일그러졌다. 탁자 위를 내리치며 소리쳤다. 김연혜. 내 남편이 누군지 까먹은 거야?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다. 간신히 입을 열었다. 개정 후엔 아니에요. 한준서가 얼어붙었다. 눈동자 깊은 곳에서 망설임과 당혹감이 스쳤다. 순간 눈이 오인 것만 같았다. 경찰서를 나서며 발걸음이 망설여졌다. 서 의사님. 고마워요. 그가 걸음을 멈췄다. 상처 입은 얼굴도 빛을 가리지 못했다. 왜 또 감사하다고 하죠? 난처했지만 어쩔 수 없이 말해야 했다. 제게 해준 말씀. 심지어 명예까지 훼손하시면서까지. 서지훈이 눈살을 찌푸렸다. 깊은 눈빛으로 내려다보는 눈이 따가웠다. 연희 씨. 전 사람 구출한다고 허세 부리는 성격 아니에요. 내가 멍하니 있자 입술을 열었다. 정말로. 이혼하시면 연희 씨에게 접근할 생각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에요. 진짜. 완벽한 사람인데 나는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 다행히 개정일이 코앞이라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 나두 남자 목소리가 쉰 듯했다. 김연혜. 우리 얘기 좀 하자. 나는 입을 다물었다. 라이터 소리가 들리더니 목소리가 떨렸다. 우린 오랜 세월 함께 했잖아. 익숙함에 질린 줄 알았는데 내가 그 남자랑 가는 걸 보니 도저히 참을 수 없더라. 어제 밤새 잠을 못 이뤘어. 내가 돌아올까 봐.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안 해. 내가 잘못했어. 너도 그 남자랑 끊고 나도 밖에 여자 정리할게. 우리 다시 시작해서 애 낳으면 안 될까? 이제부턴 새 가족이 되는 거잖아. 나는 웃음이 나왔다. 애는 이미 있는 것 같은데요? 뭐? 한준서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김연혜 너 임신했어? 지금 어디야? 숨소리가 거칠어지며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갑자기 멈추었다. 예. 그 놈 거야? 내 거야? 머릿속이 멍해졌다. 치욕스러움에 몸이 떨렸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이를 악물고 말했다. 당신 거래요. 여자 쪽에서 직접 말했잖아요. 그는 말문이 막힌 듯 했다. 비서양의 임신검사 결과를 친구들한테 자랑했던 거. 제가 다시 보내드릴까요? 긴 침묵이 흘렀다. 나는 전화를 확 끊었다. 이 터무니없는 결혼 생활이 정말 역겹다.
개정 날이 밝았다. 한준서는 맞은편에 앉아 나를 응시했다. 제시한 재산 분할 요구를 모두 수락하겠다고 했다. 판결이 내려진 후 현관에서 나를 불렀다. 복잡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날 내가 너를 밖에서 기다리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린 이렇게까지 안 갈 수 있었을까? 그래도 결국 같았을 거예요. 그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돌아서며 임수진의 차에 올랐다. 그는 이미 잊어버린 모양이었다. 대학 시절 우리가 사귀게 된 이유는 그가 영원히 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젊은 시절 사랑은 아름다웠다. 하지만 약속은 말하는 순간만 진심일 뿐이었다. 분배받은 재산이 적지 않았지만 나는 여전히 2차 병원에서 간호사로 열심히 일했다. 임수진의 말이 맞았다. 오랫동안 한준서에게 눌려 자신감을 잃은 채 살아왔다. 돈으로는 사회와 괴리된 시간을 메울 수 없었다. 업무에 전념하니 간호장과 환자들에게 칭찬을 들을 때가 생겼다. 생활 리듬이 점차 빨라졌다. 최근 병동에 입원한 노인들이 가슴 통증이 있으면서도 주식시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형님, 들었어? 한 그룹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했대. 다른 환자가 한숨을 내쉬었다. 또 몇 명이나 뛰어내릴지 모르겠네. 난 한 그룹 회장 어머니랑 같은 아파트 사는데. 원래 몸이 안 좋으셨더만 이번엔 자주 오던 며느리도 안 보이더라. 자신들 일도 감당 못하는 모양이지. 내 동작을 한 번에 멈추게 했다. 그는 눈썹을 굽히며 웃으며 말했다. 오늘 체온 먼저 재볼게요. 등록해 드릴게요. 이 아가씨는 그 며느리랑 좀 닮았네. 에이, 가세요. 우리 연희는 병동에서 가장 예쁜 간호사예요. 복 있는 사람이 복 없는 집에 들어갈 리 없죠. 두 노인이 하하대며 웃더니 기침을 연신했다. 삶은 현실감으로 가득했어요. 수지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술자리에서 그녀는 나를 꽉 끌어안았다. 연희, 너 드디어 돌아왔구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두 여자는 이 말에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다음 날 내 눈은 부어올라 있었어요. 간호실에 얼음물 한 병이 놓여 있었어요. 밑에는 쪽지가 껴 있었죠. 찜질해요. 빨리 나을 거예요. 날랜 필체는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간호사 하나가 귀옛말로 속삭였어요. 연희 씨, 서 이사님이 정말 신경 써 주시네요. 나는 긴장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짓고 말했어요. 오랜 친구죠. 집안에서 좀 부탁드린 거예요. 동료는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수근거리며 웃었지만 더 캐물지는 않았죠. 다행히 서지훈은 내 불안을 읽은 듯했어요. 병원에서는 나에게 지나친 친밀감을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이 일이 지나간 줄 알았을 때 수진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나를 붙잡았어요. 넌 왜 서지훈을 고려하지 않는 거야? 나는 더듬거리며 수많은 변명을 했어요. 그 애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내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안 좋아해도 시도는 해봐. 내가 알아봤는데 서지훈 연애 경력 하얀 도화지 같대. 연아, 그렇게 자신에게 족쇄를 채우지 말아요. 남자들이 할 수 있는데 우린 왜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더 말하려던 찰나 그녀는 소파에 비틀거리며 쓰러졌어요. 한밤중에 수진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잠 안 와? 서지훈이었어요. 무언가를 감지한 듯 재빨리 커튼을 젖히니 아래층에서 차라이트가 반짝였어요. 뛰어내려가니 그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나도 잠이 안 와서.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차를 몰고 왔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 집안 이야기를 해주었죠. 봄바람에 꽃향기가 실려왔어요. 눈을 감으니 새 삶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싶었어요.